Hey you guys, welcome to JP English Channel.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학습할 내용은 Chapter 11, 일치와 화법입니다. Agreement라고 표현을 하죠. 일치에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 시제일치,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가 있습니다만 이 장에서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주어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every는 단수 명사를 받고 단수 동사 has를 받죠. 그리고 또 blind people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수식어 하셔야 되겠고요. 그 이외의 단복수의 중요한 표현들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일치가 존재하죠. 추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만 추절의 시제가 과거로 옮겨갔을 때 종속절의 시제는 제한이 들어옵니다. 특히 현재라든지 현재 진행형 그리고 현재 완료 이라는 시제들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은 조동사들의 현재 시제는 다 과거로 전환이 되어줘야만 됩니다. 그러나 시제일치의 예외가 존재하죠. 과학적인 사실, 일반적인 진리, 속담 이런 표현들은 추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 시제를 쓰죠. 그리고 이어서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 역시 역사적인 사실도 앞뒤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 시제를 사용하죠. 이어서 화법입니다. 직접 화법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사용하죠. 영어에서는 인용보호가 존재합니다. I'm going to the market. 그런데 간접 화법의 전환,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죠. 전달자의 입장에서 전달한다. 그래서 he was going to the market.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전환할 때 챙기셔야 될 부분. 인용되어지는 내용이 편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구분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유념해야 될 부분 첫 번째, 전달 동사의 전환, 두 번째, 인칭 대명사의 전환, 세 번째, 시제일치, 네 번째로는 부사, 부사부, 그리고 지시사의 전환,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교재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Unit 11, 일치와 화법,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수일치죠. 수일치라 하면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경우부터 챙겨보겠습니다. each, every는 명사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each, every는 단수 명사를 받습니다. 명사도 단수 명사가 와야 되죠. 지금처럼 each student 단수가 왔잖아요. 당연히 뭐다? 동사도 단수 동사가 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each, every는 단수 명사 받고 단수 동사 받는다. 자, 그리고 thing 사물을 나타내고요. 그냥 thing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죠. some 사물,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총 네 가지가 있죠. 사람을 나타낼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one, body 이렇게 따라오는데 얘네들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단수 동사가 놓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anything,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one도 마찬가지입니다. someone, anyone, everyone, no one. body도 마찬가지죠. 단수 동사 받는다.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every 단수 명사죠. every student 이렇게 단수 명사 받고 동사도 단수 동사입니다. has a locker.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locker가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something 역시 단수 받아야 되겠죠. 무언가가 wrong 잘못됐습니다. With my car 제 차에 it makes a noise 소리가 나죠. Whenever I brake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챙겨둡시다. each, every 단수 명사 받습니다. 자, 아닌 경우는 뒤에서 또 살필게요. 그리고 단수 동사를 받고요.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one body 다 마찬가지 단수 동사 받는다 기억하시고요.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something 단수죠. something smells. 자, 그래서 무언가가 냄새가 나네요. 단수 동사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in the kitchen. every 단수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every detail 모든 세부 사항들이 matters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역시 단수 동사입니다. in this project에서 nobody 단수 받아야 됩니다. nobody knows the answer 아무도 그 정답을 모릅니다.
each student, each가 명사를 받으면 단수 명사를 받는다 했죠. 단수 받았습니다. 동사도 단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뭐 주어하고 지금 대명사,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도 살짝 나옵니다. every는 자, each는 단수를 받죠. each student 단수를 받기 때문에 his or her own book 이렇게 대명사도 단수 명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their 쓰면 비문이 되죠. 오케이, 단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남성 여성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his or her own book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their이 아니라 이 부분도 같이 좀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런데 each가 명사를 받으면 단수 받고 동사도 단수를 받지만 이렇게 of를 동반할 경우에는 한정사, 정관사 더가 오고요. 복수형 명사가 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석은 그 학생들 각각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럴 경우에 복수가 오지만 여기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 어쨌든 each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둘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each가 바로 명사 받고 단수 명사 받고 단수 동사 받고 each가 of를 동반하면 더가 따라오면서 복수 명사가 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동사는 단수로 연결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문 메모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ach student has. each of the students 복수이긴 하지만 명사는 each를 받아서 명사가 복수이긴 하지만 each를 받아서 동사는 역시 has 단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수형의 학과명, 국가명. 그래서 학과명에 s가 붙어 있습니다. 복수처럼 보이지만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가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 단수 취급한다는 건 mathematics, 수학이죠. 단수 취급. 그래서 수학은 많은 학생들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The Philippines. 필리핀은 여러 개의 성음이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거 뭐 필리핀 나라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은 그렇죠. 복수가 왔지만 하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7,100개의 아일랜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onsists of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그 이외의 학과명입니다. 다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linguistics, 언어학이죠. 언어학. 단수 취급이죠. politics, 정치학입니다. 챙기시고요. 어휘로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logics, 논리학. mathematics 금방 나왔고요. 수학 이렇게 되겠고요. physics, 물리학입니다. economics, 경제학이죠. 그리고 ethics, 윤리학입니다. 그리고 statistics, 통계학이 되겠죠. genetics, 유전학이고요. eugenics, 우생학입니다. 이렇게 다 S가 붙어있는 복수형처럼 보이지만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메모해 주시고요. linguistics, politics, logics, mathematics, physics, economics, ethics, statistics, genetics, eugenics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에다가. Alright. 자,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politics가 정치학이면 당연히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해석을 하시다 보면 정치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죠. politics는 정치적 견해입니다. My parents' politics. 우리 부모님의 정치학.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my parents' politics. 우리 부모님의 정치적 견해는 are different from mine. 내 정치적 견해와는 다르다.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럴 때는 복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정치적 견해는 나의 정치적인 견해와 다르다. 복수 취급. 확인하시고요. statistics. 어떤 의미다? 통계학 가봅시다. 그러면 the statistics on the table. 그 표에 나와 있는 통계학은 보여줍니다. 현재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또 다르게 쓰였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다? 통계 수치, 통계 자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statistics, 통계 수치, 통계 자료, 통계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될 경우에는 역시 복수 취급 들어가야 된다.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통계 수치는 보여줍니다. 현재의 추세를.
그래서 여기 복수 동사가 왔죠. 챙기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politics, 정치학이냐, 정치적인 견해냐, 어디에서? 문맥에서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statistics, 통계학이냐, 아니면 통계 수치냐, 혹은 통계 자료냐, 어디에서 파악한다? 문맥에서 파악하셔서 단수 취급할 거냐, 복수 취급할 거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국가명, 단체명 역시 단수 취급이라 했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죠.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The Netherlands 그죠? 네덜란드도 단수 취급 금방 나왔네요. The Philippines 단수 취급. The United Nations UN이죠. 역시 단수 취급. 국가명, 단체명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되겠죠. 오케이. 시간, 거리, 금액, 무게 역시 복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의미상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느끼시면 되죠. 5 kilometers, 5km를 하나 5개로 봐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It's not a short distance to walk. 5km라는 게 걸어가기에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5km를 하나로 보셔야 되겠죠. 단일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비록 복수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의미상 그런 거예요. 단일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단수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복수 명사로 놓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셔야 된다는 거 동사는 기억하세요. 같은 개념이죠. $50 $1로 50개 풀어놓은 게 아닙니다. $50를 전체로 봐야 되는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라는 돈이 학생들에게는 많은 돈이다 이렇게 되죠. 하나의 단일의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복수형이 나와 있어도 단수로 봐야 된다. 오케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요? 20 miles, 20마일이잖아요. is, 역시 전체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is a challenging distance to run. 달리기에는 힘든 거리입니다. 이렇게 되죠. 6 months, 6달이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의 개념. is a significant period. 상당한 기간이 되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역시 단수. $100, $100입니다. 하나의 개념 is a reasonable price.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30 days, 30일은요 충분합니다. 습관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다 단일의 개념으로 본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포즈 하셔서 메모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많이 봤죠? 동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는 다음 예문에서 들겠습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여기까지 주부이긴 하지만 주어는 누군가요? 그렇죠. cigarettes는 주부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주어입니까? smoking이 주어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수로 봐야 된다. 나쁜 습관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Where Jessica went. 전체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주어 갖췄잖아요. 주어 동사. 그러니까 절이고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주목부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라고 칭하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where Jessica went. 제시카가 간 곳은 is. 단수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써요? 그래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시 단수. 그래서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명사절 다 단수 취급합니다. 다른 예문 확인할게요. to win, winning도 가능하겠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단수 받아야 되겠죠. requires, 요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죠. traveling abroad, 해외로 여행하는 겁니다. 역시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것은 broadens, 넓혀줍니다. your perspectives, 여러분들의 시야를 다 단수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running every morning, 역시 동명사 주어죠.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는 것은 keeps you fit,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역시 단수. 이 전체가 뭐죠? 명사절이죠. 전체가 명사절입니다.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Why he left the company.
그가 회사를 떠난 이유,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remains, 단수죠. unclear, 명확하지 않습니다. Whether she will come, 그녀가 올 건지 아닌지는 is uncertain,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to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다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주어 자리에 쓸 경우에 다 단수 취급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포즈하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취급하는 경우 확인하겠습니다. Both A and B. 그래서 Julie and I. 당연히 복수죠. 그래서 both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Julie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무슨 취급? 복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were born in 2008. 2008년에 태어났다. 자, 그런데 A, B가 같이 오기는 왔지만 A와 B가 단일의 개념입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갈 때. 그래서 느리고 꾸준한 것. 느린 것 따로, 꾸준한 게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느리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전체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자, 이럴 때 단수 취급하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레이스에서 이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수 취급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역시 단일의 개념이면 단수 취급할 수도 있다. the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기억나시죠? the blind,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만 사람들. 그래서 blind people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복수 취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are able to read by using their hands. 손을 이용해서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 많은 사람들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친구들. 다른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형용사가 될 수 있죠. 자, 따라서 the working,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가능합니다. 챙기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the working이 뭐다? 복수로 받을 수 있죠. 사람들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이 are striving to balance life and career. 자기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내 career의 밸런스, 균형을 잡으려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튼 volunteering 뭘까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복수 명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시간을 dedicate, 할애합니다. to helping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복수동사가 왔다. 그래서 working people, volunteering people 이런 의미죠. 과거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죠. 수동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the injured. 무슨 말입니까? injured people이죠. 역시 복수형입니다. 챙겨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교통사고의 부상자들이 the injured. 자, 그래서 the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 자리에 뭐도 올 수 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올 수 있다. 뭘 나타낸다? 사람들. 자, 그래서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런 말이죠. the unemployed 뭡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실업자들입니다. 실업자들이 are seeking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복수형 동사가 왔잖아요. are seeking new job opportunities. 새로운 구직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되죠. 또형 젊은이들입니다. 당연히 복수 동사가 오죠. 젊은이들이 young people, 젊은이들이 often 주로 embrace new technologies quickly. 새로운 기술을 아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포용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working people. The volunteering people, the injured people, the unemployed people, the young peopl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뭐다? 복수형 동사 받았다. 기억하시고요. A number of, the number of 구분하셔야 됩니다. A number of는 어떤 의미입니까? many의 의미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많은 사람들. 정리하시면 누가 주어입니까? 전체가 주부이긴 하지만 a number of many의 의미고 누가 주어다? 그렇죠. 이 친구가 주어입니다. people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동사는 복수가 되겠죠. were waiting at the bank.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the number of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어다? the number이 주어입니다. 복수 명사는 그대로 와요. 얘는 복수명사 그대로 옵니다. of 얘는. 해석은 어떻게 갑니까? 뭐뭐의 수, 즉 누가 주어다? The number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owls, 부엉이의 올빼미의
수는 이렇게 되죠. 단수 받아야 됩니다. It's decreasing each year.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number of는 많은 사람들에서 누가 주어입니까? people이 주어입니다. the number of는 누가 주어다? the number이 주어죠. 뭐뭐의 수, 무슨 수? 단수 취급하셔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매하시면 안 됩니다. Alright, a growing number of. 자, 그런데 이렇게 수식어구가 끼어들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의미만 더 하시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점점 더 늘어나는 많은 회사들이 누가 주어죠? 그렇죠. companies가 주어라서 복수동사입니다. are investing in green technology.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The significant number of errors in the report. 레포트에 상당히 많은 수의 error, 오류의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되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그렇죠. 얘가 주어죠. 그래서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needs to be corrected before submission. 제출하기 전에 수정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a number of, the number of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a number of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라서 명사는 항상 복수죠. 그래서 복수 동사가 와야 되겠고 the number of는 아무리 많은 복수가 놓인다 하더라도 the number이 주어라서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예문 메모하시고요. 오케이, 체크업, 이어서 practice까지 지금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업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그렇죠. 이 친구가 주어죠. 이 친구가 주어입니다. 이 친구. 동명사 주어죠.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 그렇죠. 단수 동사 받아야 됩니다.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은요. takes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A number of네요. 누가 주어입니까? 그렇죠. 얘가 주어죠. 학생들, 많은 학생들. 따라서 복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where이 답이 되겠죠.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wear glasses,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건 다 단수 동사죠. 네, 그래서 wear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theory 왔기 때문에 비동사 앞으로 갔습니다. 이땐 누가 주어입니까? 그렇죠. anyone이 주어잖아요. anyone은 단수죠. Is there anyone 누가 있나요? 여기 who saw the movie Frozen을 본 누군가가 있나요? 이렇게 되죠. statistics 확인하겠습니다. 통계학인지 통계 자료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라는 것은 수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되죠. 괜찮죠? 그래서 is 통계학으로 봐야 되겠죠. is가 답입니다. A number of people 누가 주어다? 많은 사람들 누가 주어다? 사람들이 주어다. 복수 부상당했습니다. 비행기 사고에서 충돌해서. Both doctor and nurse. Both A and B는 항상 복수잖아요. 그래서 S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검진하러 옵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넥스트 잘못된 부분 고치겠습니다. economics 어떻게 됩니까? economics 경제학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네, 인기 있는 전공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everyone 단수 취급. 오케이. A lot of people think. 정리하시고요. 다시 나갑니다. The old 무슨 말입니까? old people.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다? 더 현명합니다. 따라서 복수형. 된 젊은이들보다. 3 kilometers 거리잖아요. 거리는 복수가 온다 하더라도 선생님 무슨 수? 단수 취급하라 했죠. 단일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3km는요. 그가 달려가기에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되죠. 단수 취급.
잘하셨습니다. Korean rice 하나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비록 and가 와 있지만 Korean rice죠. 우리말로는 Korean rice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릇에 같이 들어가 있는 동일한 하나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Korean rice. 오케이. 그렇고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죠. 단수입니다. A lot of famous landmarks가 있고요. The number of죠. obvious children, 비만인 아이들의 누굽니까? A number of 아니야. The number of입니다. 수죠. 자, 따라서 단수. 오케이, 정리하셔야 되겠죠. The number이 주어입니다.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80. 자, 금액이죠. 자, 그래서 $8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단수입니다. $8 seems to be a good price for the book. 이 책에 대해서 괜찮은 가격이다. 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죠. $8 단수 취급 seems. 오케이. 넥스트 확인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누군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someone, somebody.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셔야 된다라는 거. is sitting. physics,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단수 취급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명사절입니다. Connery, 말한 것. 명사절은 무슨 수? 그렇죠. 단수. wa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동명사 주어죠.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얘가 주어입니다. 읽는 것. reading이 주어죠. reading. 자, 여기 현혹되지 않도록. 자, 그래서 reading이 주어이다 보니까 단수 is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reading fantasy novels is fun. 이렇게 되죠. 두 번째로 시제일치. 일체와 화법에서 시제일치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부터 챙기겠습니다. 주절의 시제죠.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면 종속절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한이 들어가죠. 추절의 시제가 과거로 가게 되면 현재였던 종속절의 현재였던 시제가 어떻게 과거로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시 있으면 틀리죠. 추절이 과거로 갔는데 어떻게 종속절이 현재가 올 수 있습니까?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추절이 과거로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나 과거는 물론 과거는 올 수 있는데 현재 완료는 안 됩니다. 현재 완료는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 완료로 전환해야 된다. 아셨죠? 원래 과거였으면 주절이 바뀌면 더 과거 완료로 갑니다. 그럼 조동사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가니까 과거에다 맞춰야 되겠죠.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다 과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could, might, had to 이렇게. must는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가려면 had to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케이. think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종속절의 시제는 좀 자유롭다. area is 가능하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in Europe에 있다. 괜찮죠? 지금 생각하는데 과거에 유럽에 있었다. 괜찮잖아요. 틀린 건 아니죠. 지금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럽에 가게 될 거다. 괜찮죠? 자,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면 좀 자유롭다. 종속절의 시제는 is, was, will be. 물론 현재 완료 이런 것들 다 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가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이동을 했습니다. new로 다 이동을 했죠. 이렇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연히 과거 올 수 있죠. 아는 시점 과거, 일했던 시점 과거. 됐나요? 자, 그런데 아는 시점 과거 그 전부터 또 일한 거니까 괜찮죠. 현재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자, 그리고 과거에서 보면 미래니까 will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would 가능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 틀린 거 없습니다.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갔습니다. 과거. 자, 그렇다면 종속절의 시제 확인합시다. 현재 완료됩니까? 안 됩니까? 비문입니다.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이미 과거에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문이죠. 그렇다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바뀌면 완료를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과거 완료를 쓰시면 됩니다. had worked.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갔죠. 자, 그렇다면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입니다. 얘도 비문이죠. 쓸 수 없죠. 그렇다면 조동사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과거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Mark가 과거에서 본 미래죠.
그래서 at a bank, 은행에서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갔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갔죠. 자, 그렇다면 현재 완료나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아닌 경우는 있습니다. 예외 말고. 자, 그러면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현재에서 바라본 미래도 역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시제로 전환되고 나면. 오케이. 비문들입니다. 챙겨두시고요. 시제일치 예외는 있죠. 과학적 사실, 일반적인 진리, 속담. 이런 내용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 시제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my teacher said,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죠. 근데 시제일치 예외. The moon goes around the earth. 그래서 달은요, 지구 주변을 도는 겁니다. 늘 그런 거잖아요. 과학적인 사실 괜찮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시점 과거. 그렇지만 시간이 돈이다. 요거는 뭐 일반적인 진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수. 그래서 시제일치의 예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다른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과거에 말하곤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시제일치 안 시켰죠? 다 벗어났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that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건 뭐 속담, 격언, 진리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역시 현재 시제. 앞뒤 시제에 지금 과거죠. 다 과거입니다. 앞뒤 시제에 영향 안 받는 현재 시제들 챙겨주셔야 되겠죠. They didn't know water boils. Dad used to say that honesty is. I learned that the early bird catches. 다 단수입니다. I'm sorry. 다 현재 시제입니다. 챙겨두시고요. 오케이. 시제일치 예외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포즈 하셔서 메모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과거 시제를 쓴다. 자,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절에 영향 안 받아요. 루카스가 read에서 빠졌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자, 그렇다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 더 과거잖아요. 그럼 헤드 피피 쓸까? 아니라고요. 앞뒤 시제에 영향 안 받습니다. 그냥 그대로 과거 시제 쓰시면 됩니다. 그냥 과거. 아셨죠? 자, 그리고 과거의 상황이 현재에도 지속될 때는 추절이 과거 시제여도 종속절이 현재 시제를 쓴다. 뭐 일종의 뭐 습관, 반복적인 동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현재 시제 써도 됩니다. 시제일치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거, 말을 한 건 과거죠. 그런데 늘 하잖아요. He checks his email twice a day. 자, 그래서 하루에 2번 계속 확인한 거예요. 늘 반복하는 동작. 이럴 때도 현재 시제 쓸 수 있다. 시제일치 예외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올라가도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we were taught. 자, 무슨 시제입니까? 무슨 시제 배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과거 시제잖아요. 자,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 과거인 것 같지만 시제일치 예외. 자, 그리고 역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선언문이 1776년에 사인이 되어진 거죠. 조인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시제 차이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시제에서는 말한 시점보다 더 이전이니까 헤드 PP를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5세기면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로마 제국이 5세기 때 몰락했다,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사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무슨 시제? 항상 과거 시제. 앞뒤 시제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포즈 하시고요. JP 과제로 해오는 친구들은 반드시 예문들이 빈 공간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쌤 꼭 확인합니다. 예문 많이 써보는 게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확실해요, 친구들. Alright, 체크업, 이어서 practice까지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The teacher said.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쟤는 뭐 시jel치 예외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체액된 날이 연기가 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 시jel치 예외인가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그냥 시제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시제. 자, 그래서 과거에서 본 미래죠. would be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we learned,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죠? 배운 시점 과거인데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빛이 움직인다, 이동합니다. travel, 이동하다, faster than sound. 빛이 소리보다 더 빨리 이동하죠. 요건 과학적인 사실이죠. 자, 그래서 챙겨두셔야 될 게 현재 시제. Okay, the article said. 자, 기사에 따르면 기사가 말한 게 said. 신문에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할 때 우리가 보통 say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기사에 따르면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said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죠. 프린스 다이애나비가 어떻게 했다?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기사에 실은 게 과거인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돌아가셨지만 헤드 PP 쓰지 않고 그냥 과거 시제. 역사적인 사실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practice step 1 확인하겠습니다. Brian said 이렇게 말씀하셨죠. 브라이언이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되나요? 뭐 시제일치 예외되나요? 뭐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불변의 진리, 뭐 속담, 격언 아니죠. 자, 그러니까 말한 시점 과거, 잃어버린 시점 더 과거.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절이 과거로 가면 현재 완료 안 된다 했습니다. 그죠, 친구들? 자, 그리고 시제일치 예외가 아니면 시제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Julie told me. 나한테 말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예요.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ould가 적절합니다. 오케이. Even the child. 자, 심지어 아이조차도 understood. 이해했습니다. 5 times 2 이랬죠. 5 곱하기 2입니다. 알겠죠? 자, 얘는 뭐야? 수학적으로 항상 그런 거잖아요. 자, 따라서 뭐가 와야 된다? 오케이. is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배운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조선이 건국이 되어진 건 더 과거죠. 자, 그렇지만 헤드 PP 안 쓴다 했죠. 역사적 사실. 그냥 과거 시제로 가야 됩니다. 조선이 1392년에, 그래서 건국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스텝 2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시제일치 예외인지 아니지만 좀 보시면 되겠죠. 말씀하신 시점 과거. 그렇지만 과학적인 사실이죠. 뜨거운 공기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 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과거 시제가 나오긴 했지만 영향 안 받습니다. 그래서 캡틴 쿡이 1770년에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했다.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벨이 전화를 발명한 거 역시 역사적 사실. 그래서 invented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얘는 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점이긴 하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건 늘 그런 거죠. 현재 시제 써야 된다라는 거. has 4 seasons. 어렵진 않죠.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절을 과거 시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겠죠. 시제일치 예외인지 아닌지만 보시고요. 예외가 아니면 그냥 시제 맞춰 주셔야 됩니다. 뭐 메이슨이 결석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예외는 아니죠. 그냥 과거 시제로 가셔야 되죠. 오케이, 그냥 과거 시제. 자, 그래서 얘가 과거로 갔네요. 그럼 얘도 과거로. 오케이. 얘가 과거로 갔죠? 자, 그럼 will이 어떻게 돼야 된다? 과거로. 그죠? would attend.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얘는요? 확인해 봅시다. 배운 시점이 과거로 바뀐다 하더라도 Antarctica는 is the coldest place on earth.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안 바뀌잖아요. 그대로 현재 시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시제 바뀌었죠? 상관없죠. 1970년대 이메일이 발명되어진 건 역사적인 사실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3번, 4번은 전혀 안 바뀐다. 앞에 나와 있는 시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Alright. 자,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그죠? 이거는 뭐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죠. 바뀌지 않는 거, 현재 시제.
자, 그리고 2번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맞죠? 자, 3번은 어떻습니까? 속담 격언입니다. 역시 현재 시제 쓰셔야 되겠고요. 또 얘는 뭐 상관없네요. 그죠? 과거 시제 써야 되겠네요. 4번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배운 시점 과거이긴 하지만 우리 영도에서 오는 거는 늘 현재 시제. 됐죠? 그래서 한국전이 1950년에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역사적 사실, 과거 시제. 자, 그리고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격언, 속담 이렇게 되죠. 그래서 makes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얘는 상관없죠. 자, 그래서 갈 거다라고 말한 시점 과거고, 그럼 과거에서 본 미래 would 써야 됩니다. will 안 됩니다. 화법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화법은 직접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완에 넣어서 얘기를 하면 직접 화법이 되는 거고요.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 맞춰서 전달하게 되는 거. 즉, 좀 바꾸면 인용 보호가 사라진 형태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간접 화법이라 얘기를 하죠.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전환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럴 때 전달되어지는 내용이죠. 내용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편서문, 의문문, 명령문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편해요. 여러분 기억에 정리가 잘 될 수 있고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편서문, 의문문, 명령문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나 없나 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편서문의 화법 전환부터 챙겨보겠습니다. 화법 전환. 자, 먼저 전달 동사입니다. 전달 동사가 여러분 say만 남아 있잖아요. 뭐 과거 시제면 said가 되죠.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좀 챙겨 두셔야 될 게 있는데 to가 따라오는 얘기겠죠. to가 현재든 과거든 to가 따라오면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사람이 따라옵니다. say to me, said to me, said to him 이렇게 사람이 따라오죠. 그래서 그렇다면 to가 날아가면서 전달 동사 중요한 거 tell, told로 전환한다. 사람이 없으면 그냥 to가 없잖아요. 그러면 say, say로 가고요. said, said로 가시면 됩니다. say는 그대로 say, said는 그대로 said. 자, 그런데 to가 왔단 말은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say to는 tell로 가야 되겠고요. said to는 과거니까 told로 가면 되죠. 자, 그리고 하나 또 두 번째 정리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전달 동사, 두 번째 주절의 콤마와 인용 부호는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면 편서문의 합법 전환에서 이렇게 tell이잖아요. tell me 아니면 said, say that 바로 명사절을 받죠. 이렇게 that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that.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때. I think that, I know that, I believe that 그 that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죠. 인용부 안에 인칭대명사, 더없이 중요합니다. 전달자에 맞춰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동사의 시제에 맞춰야 되겠고요. 부사, 부사구, 지시사들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set to 해서 told로 전환이 되죠. 자, 인용부호 컴마 다 날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됐어야 된다 했죠.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인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인칭 대명사 1인칭이잖아요. 1인칭. 1인칭은 누구하고 같다? 그렇죠. 주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J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죠. You는 누굽니까? 만약에 있다면 You는, 그렇죠. You는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상대방한테 맞추면 됩니다. 만약에 you 있다면 I나 me나 my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없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뭐 제 3자들이 나온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인칭, 그 다음에 2인칭이죠. 2인칭. 정리하셔야 됩니다. 1인칭은 주어에 맞춘다. 2인칭, 이 문장에는 없습니다. 2인칭 you가 나오면 누구한테 맞춘다? 상대방한테 맞춘다.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다 1인칭이잖아요. 1인칭 누굽니까? J입니다. 그냥 he로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he로 바뀌는 거고요? his로 바뀌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시제 맞추라 했습니다. 시제 일치. 인용부호가 날아가니까 주절에 시제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will not이죠. 자, will은 뭘로 바꾼다? 과거 시제니까 would로 바꾸고요. not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wouldn't change his decision. 제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J가 조에게 자기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합시다. 전달 동사 바꾸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용보호 컷만 날아가면 뭐가 살아난다? 그렇죠. that 살아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인용보호 안에 있던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맞춰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뭐 인칭대명사. 그리고 시제. 지금 부사들은 각종 부사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인칭대명사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시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연습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예문입니다. They said to work. 그들은 그녀한테 말했죠. You have to. you가 누굽니까? 잘 챙기세요. To submit, the report on time 이랬습니다. 레포트를 제 시간에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said to 였잖아요. 어떻게 바꿔? told. 그대로 쓰죠. 인용부 날아갑니다. 이렇게 대 써도 되고 지워도 되지만 썼습니다. 2인칭이죠. 2인칭이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2인칭은 누가 하고 맞춘다? 이 말 듣는 상대방 누굽니까? her 맞죠? 그래서 she로 맞춰줘야 된다고 줄게요. have to의 과거 시제 had to 정리되겠죠? 나머지는 이상 없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녀가 제 시간에 레포트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 시간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James said to me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aid to 어떻게 바꾼다? told로 바꾼다. 됐죠? 여기 that 생략해도 되고 쓰셔도 되겠고요. 1인칭입니다. 1인칭은 누구랑 같다? 그렇죠. 제임스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he로 바꾸죠. 시제 일치 will이네요. 과거 시제 would. you가 누굽니까? you가 2인칭 상대방이잖아요. me죠. 맞나요? 그러니까 목적격 자리니까 me 그대로 쓰시면 되죠. finish the tas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네가 그 일을 마무리하는데. 그래서 제임스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한 번만 더. 전달 동사 바꿔주시고요. 날아갑니다. 인용보호 날아가고 대 쓰시고요. 물론 생략하셔도 되겠고 1인칭은 주어에게 맞추시고요. 2인칭은 상대방한테 맞춥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 전환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그렇죠. 시제 전환 잘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챙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문은 이렇게 이렇게 의문문이잖아요. 지금 의문문은 전달 동사가 100% 뭐야 물어보는 거니까 무조건 ask. 됐나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예를 들면 to me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asked야. 항상 그렇게 사람 있어도 asked, 사람 없어도 asked.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용보호가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접속사가 있잖아요. 접속사가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의문문은 주어동사 어떻게 돼 있다? 도치돼 있죠.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주동 바꾸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 날아갑니다. 날아갔어요. you는 누굽니까? 2인칭이죠. 2인칭이잖아. 2인칭은 누구야? 상대방이죠. 그래서 me의 주격 I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고 to는 날아갔고 현재 시제잖아요. to가 현재 시제잖아. 그러면 시제 일치니까 과거 시제로 전환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조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해머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되죠.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 더. 약간 다른 문형이죠. 그대로 ask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set to. 자, 그런데 정리를 하셔야 될 게 who는 who 자체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도치는 그대로입니다. 필요 없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과거이고 현재였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말했던 시점에 말을 한 겁니다. 현재로.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두 개가 같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제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대로. 근데 아래는 잘 보세요. set to. 말한 시점 과거죠. 과거에 말할 때 더 과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who took my science textbook? 누가 내 과학책을 가져갔느냐라고 브라인이 우리에게 말했죠. 맞나요? 자, 그런데 말한 시점 과거인데 가져간 시점은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더 과거죠. 이때는 일치를 어떻게 시켜야 된다? 더 과거잖아요. had pp로 가야 되지. had pp.
정리 잘하세요. 그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과거가 나오죠. 과거가 나와. 직접 화법에서. 그렇다면 과거 had pp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논리적으로 봐도 됩니다. who had taken 이건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누구? my가 누굽니까? 1인칭이잖아요. 1인칭. Brian이니까 he가 가면 되는데 소유격이니까 his science book, science textbook 이렇게 되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과거는 과거 had pp 되겠죠.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ask, said to나 said는 의문문이죠. 의문문은 그냥 ask로 가면 되죠. 자, 그리고 정리하셔야 될 게 의문사 그대로 두 날아갑니다. you가 누굽니까? you가 2인칭은 어디에 맞춘다? 1인칭은 주어에 맞추고 2인칭은 상대방한테 맞춘다. me네요. me의 주격. 그렇죠. I. 되겠지? 과거 시제죠? 그래서 solved. 자, 얘는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시다. this는 어떻게 바꾼다? that.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은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부분에서 이 부분은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asked 물어봤다 했고 그대로 이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where 그대로 쓰셔야 되겠죠. 정리하세요. did 날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뭐는 챙겨야 돼요? 과거 시제라는 건 챙기셔야 됩니다. you가 누구입니까? you 2인칭이죠? 없죠? 없습니다. 2인칭 없으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없으면 100% 뭡니까? 납니다. 나. 여기 없어도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을 경우에는 아셨죠? 없을 경우에는 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you가 납니다. 결국은. 그래서 I로 가고요. 과거는 어떻게 간다? 그렇죠. 과거는 had pp.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는 어떻게 바뀐다? 그 전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죠. 너 어제 어디 갔니? 자, 그래서 물어보는 시점 과거인데 또 그 시점에서 어제니까 더 과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전날 어디 갔니? 어디 갔는지를 그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정리 좀 하셔야 되는 부분 메모하시고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 다른 거 없어요.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 했죠? 의문사가 없으면 얘만 나오면 됩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said to, asked 그대로 왔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의문사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접속사.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썼고요. 편서문에서는 that을 썼죠. 생략할 수도 있었지만, 자, 그렇지만 의문사가 없을 경우엔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하나씩 우리 했던 그대로 가면 됩니다. 두 날아갑니다. 현재 시제만 챙기시고요. you가 누굽니까? 그렇죠. I로 바뀌어야 되겠죠. 시제 일치, 현재 시제니까 만약에 did you로 물었으면 had liked입니다. did가 아니고 do죠. 그래서 시제만 과거로 가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리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되죠. Alright,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간접화법 전환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ask가 나와 있죠? ask는 그대로 ask. 됐네요. 의문사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if나 whether 쓰시고요. 뭔 챙기고 가야 됩니까? 뭘 챙기고 did는 날아가면서 과거 시제라는 거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과거 어떻게 된다? had pp 기억하셔야죠. you가 누굽니까? 없으면 누구라 했죠? 없으면 me라 했습니다. 그래서 I로 바꿔주시고요. 없으면 me, I로 생각하세요. 과거 시제니까 어떻게 간다? 그렇죠. had pp 챙기셔야 되겠고요. you 누구죠? 나라 했습니다. my assignment. 선생님이 물어봤죠? 너 숙제 다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제.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내 과제를 다 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If I had finished my assignment. 이렇게. 잘 챙기셔야 되겠죠? 과거는 과거 had pp.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대가 안 나와 있을 경우에는요, you는 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도로시가 said to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Can you play the piano? 피아노 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정리하시면, ask로 바꾸고요. 의문사 없잖아요. 의문사 없으면 if나 whether 쓰시고요. 자, 정리하셔야 되겠죠. can은 조동사는 그냥 날릴 수 없죠. did는 그냥 날리고 과거 시제로만 챙기시면 되는데 can은 날리시면 안 되죠. 자기 위치로 가고 you가 누굽니까? 2인칭은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he로 바뀌고요. could 시제 맞춰두시고요. could play the piano. 그래서 도로티가 그에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연습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명령문의 간접화법 전환입니다. 명령문이야. 명령문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하세요라는 의미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명령을 할 경우에는 명령 뭐뭐 해라라고 말을 했다 해도 되겠고요. 뭐뭐 해라라고 이때 ask는요 물어보다 아닙니다. 이때는 오형식 문형으로서 요청하다입니다. 뭐뭐 하라라고 요청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뭐뭐 해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뭐 해라라고 조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달 동사는 한정을 하든지 아니면 춥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old를 써야 되는데 ask 써서 틀렸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줍니다.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전달 동사는 다 올 수 있다라는 거. 실제 명령했을 수도 있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말했을 수도 있고 조언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tell, ask, order, 목적어 오고 뭐가 온다. to 부정사어는 오형식 문형이라는 것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령문이죠. Change your password regularly. 너의 패스워드 비번을 자주 바꿔라. 정기적으로 바꿔라. 라고 말했죠. 그냥 말했다. 라고 부탁했다. 명령했다. 조언했다. 다 되잖아요. 자, 따라서 100% tell만 와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은 tell이 왔습니다. told. 중요한 겁니다.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사 원형 앞에 뭐 붙이면 된다. 그렇죠. to 붙이면 끝. 제일 쉽죠. 맞나요? 시제 안 봐도 되잖아요. 시제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인칭 대명사는 보셔야 됩니다. 이 인칭은 어디에? 상대방한테 맞춘다 했잖아요. 그래서 me니까 my password regularly 되겠죠. 정리합시다. 명령문의 간접화법 전환은 전달 동사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한정해 주거나 아예 제시를 해줍니다. 이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다? 동사 원형 앞에 to를 살려낸다. to를 살려낸다. 부정은 어떻게 한다? 너무 쉬워요. 부정은 not만 넣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되겠고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cheat. 하지 마라. don't cheat. 부정행위를. 그래서 not to cheat 되는 거죠.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정리합시다.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The teacher said to us.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써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냥 아예 띄워준 거고요. 뭐 다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적절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finish네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거. 자, 얘는 정리하셔야 되겠죠. you가 누굽니까? 2인칭. 그렇죠? us죠? 따라서 소유격. 우리 숙제를 끝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부탁했다. 자,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to 부정사 쓰시면 되겠고요. 또 다시 정리. 미가 누굽니까? 미가 1인칭이잖아요. 1인칭. 이렇게 되는 거죠. her. 목적격. this는 that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로. 지시사는 this는 that 전환 기억하시고요. officer, 그 경찰관이, 경관이 혹은 장교가 그에게 명령했다. 되죠? 되나요? 하지 말라라고, 늦지 말라라고. 뭐만 쓰면 된다? 그렇죠. not만 쓰면 되죠. not to be, to 부정사 써라 했기 때문에 늦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Call me when you arrive. 도착하면 전화 달라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역시 to 부정사 썼죠. me가 누굽니까? he네요, him. 자, you가 누굽니까? 상대방이죠. me죠. 그러니까 I. 됐나요? 인칭 대명사 잘 챙기셔야 됩니다. 1인칭은 주어, 2인칭은 상대방.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챙기겠습니다. 화법 전환에 따라 변하는 부사구, 부사.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나오는 그때, then으로. today, 오늘은 that day, 그날로. tomorrow, 내일은 그 다음날로. 혹은 뭐도 된다. the following day 하셔도 됩니다. 같은 말, 그 다음날. yesterday, 어제는요. the day before 하셔도 되겠고요. the previous day로 하셔도 되겠고요. 같이 가면 되겠고. ago는 before로. here는 there로. this는 that으로. these는 those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암기, 스스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오케이, 체크업, practice. 지금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Dean asked me. 됐죠? if나 whether 들어와야 되겠네요. 오케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죠. 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햄릿이라는 연극을 봤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죠. 자, 그래 asked 얘는요 오형식. 얘는 물어보다고요. 얘는 부탁하다. Terry한테 투부정사 받아야 되겠죠.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say는 항상 사람 앞에 to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told me 바로 가야 되죠. 자, 그리고 간접 의문문이니까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Why?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why had called? 왜 전화했는지 이렇게 되겠고요. 물어보다 하면 대시 아니고 if. 왜들입니다. 뭐인지 아닌지.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죠. to 부정사인데 하지 말라라고 not to 부정사. 이렇게 가야 되겠죠. to 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놔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편서문의 합법 전환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said는 그대로 쓴다 이랬습니다. that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 인용부분 날아가면서 that 썼죠. 자, my가 누굽니까? Paul입니다. 그러니까 his. business CJ일지 was. 그래서 Paul은 말했죠. 자기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자, 그리고 역시 편서문입니다. set는 어떻게 바꾼다? told로 바꾸죠. that 써도 되고 빼도 되고. 1인칭입니다. 누구죠? I, 그녀죠. 자, 그리고 과거라 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바꾼다? had pp. 그래서 fallen. me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you가 누굽니까? you 2인칭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전달 동사는 뭐가 오더라도 그냥 as로 가고요. 의문사 있나요? 없나요? 의문사 없습니다. if나 whether 쓰시고 you가 had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you have seen인데 you가 누굽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us니까 어떻게 바꿔야 된다? we로 바꾸고 그래서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면 얘만 현재니까 과거 시제 바꾸니까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과거 시제가 와도 과거 완료가 되지만 have pp도 had pp가 됩니다. 아셨죠? 챙겨두시고. 편서문입니다. 오케이, 편서문 어떻게 바꿔야 된다? told로 바꾸고요. that 써도 되고 빼도 되고. 자, 그런데 you가 누구죠? you 상대방 I입니다. 그죠? I. will의 과거 시제 would. 나머지는 똑같이. 자, 이번에 의문문이네요. 의문문의 전달 동사는 어떻게 된다? ask로 가고요. 의문사가 주어잖아요. 그럼 주어동사 도치 발생 안 합니다. 그냥 주어동사 바로 가죠. 주어동사. 그런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는 어떻게 된다? had pp.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had broken. 사실 말한 시점 과거인데 깬 시점은 더 과거잖아요. 그래서 had broken the vase on the table. 그래서 누가 깼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오케이,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얘는 뭐 다른 걸 아무거나 써도 맞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조언했다가 낫겠네, 그죠? 얘는 뭐 명령했다라기보다는 tell도 괜찮죠. told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에게 말했죠. 뭐 하라고? 명령문 앞에는 뭐 살려낸다? 없던 to 살려낸다. 그에게 말했죠.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라라고. 그래서 명령문은 없던 to, 여기 앞에 to만 살려내면 된다. 부정이니까 not죠.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볼까요? 자, 전달 동사 가지고는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말했다 해도 되고 명령했다 되고요. 오케이. 부탁했다 해도 됩니다. 또 틀린 건 아니에요. 혹시 다른 단어 쓴 친구 괜찮습니다. 맞다 하세요. 자, 그리고요. 얘가 부정이니까 not to 부정사 쓰면 되겠죠. 아이들한테 not to run in the hall. 복도에서는 뛰지 말라라고 부탁했다, 조언했다, 명령했다, 말했다 다 됩니다. 전달 동사는 아무거나 써도 맞다라고 하세요. 오케이. 엄마는 내게 언제 내가 집에 오는지를 물어보셨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me asked me when I would get. 과거 시제이죠. 자, 그래서 과거 시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서 본 미래. 그래서 would get 이렇게 되겠고요.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정직하라라고. 그래서 tell 목적어, told 목적어, to 부정사. 명령문의 화법 전환이었습니다. 오케이. 해리가 나에게 요리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었다. if나 whether 쓰셔야 되겠죠. if나 whether 쓰시고 시제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I was. 그렇죠. 시제. I was interested in cooking.
팀은 세라에게 그녀가 휴대전화를 어디서 샀는지 물었습니다. 물어봤죠. 의문사 있네요. where 쓰시고요. 오케이. 과거에 물어봤는데 산 시점은 더 과거. had bought her cell phon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Chapter 11 일치와 화법 해설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반드시 메모해 주시고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뵙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